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33번째 시간입니다. 오행의 설명.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과 화에 대해서 넘어왔고요. 이번에는 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화면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에 대해 설명이죠. 배경화면을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토가 아무래도 노란색이다 보니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요. 토의 성품. 토는 조화력, 자석과 같다. 그 다음에 토는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목화, 토, 금, 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면서 토는 목과 화는 토가 목화 다음에 토가 오고 토 다음에 금수가 옵니다. 그러면은 목화 같은 경우는 물론 목 안에도 음과 양이 있고 화 안에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만은 목화는 오행 자체로 봤었을 때 목화는 양의 기질이고 금수는 음의 기질입니다. 근데 토가 중간에서 목화와 금수의 음과 양의 중간에 조화로움의 역할을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루 자고 났다고 해서 뭐가 딱 바뀌고 이런 건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절기가 딱 됐다, 입춘이 됐다, 그래도 어제 안 추웠다가 봄의 기운이 오고, 입하가 됐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확 바뀌고, 봄에서 여름으로 확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변화가 서서히 흘러가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건 없다는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라고 하는 금수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토가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목에서 화로 넘어갈 때, 화에서 금으로 넘어갈 때, 금에서 수로 넘어갈 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때로는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중간마다 토라고 하는 기운이 앞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잘 변화를 시킨 다음에 다음 기운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토는 조화력, 때로는 자석과 같다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서 봄과 여름을 연결,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겨울과 봄을 연결시키는 그런 자석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목화라고 하는 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각자 동서남북의 방향이 있는데 토는 방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의 방향은 중앙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중앙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내가 사는 어떤 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모든 방향의 근원은 집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생활은 회사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가게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가게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때로는 전통의 근원에서 보면은 아궁이라고 하는 불을 피워서 밥을 먹고 불을 피우는 그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은 좀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마동석이 조왕신으로 나오지요. 다른 어떤 신보다는 그 힘이 가장 셉니다. 그 집안의 수호신 같은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자는 공간, 내가 밥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 방향의 중간점은 내 집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거의 방향은 내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가까운 곳, 옛날로 따지면은 한 동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동네란 표현은 좀 어울리지는 않고요. 구로 나누기도 좀 어렵죠. 이쪽 구와 저쪽 구의 접경에 살고 있으면 그것도 방향이 어울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토는 나를 내 집을 기준으로 원을 하나 그려서 반지름 1km, 직경 한 2km 정도의 거리를 그냥 평범하게 따져서 내 주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앙이란 뜻의 의미가 내 집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맛입니다. 단맛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우리가 매운맛, 신맛, 짠맛, 쓴맛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단맛이라고 하면 달달한 맛.
그래서 토는 그래서 뭐 사주에 진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진술충미라고 하는 글씨 중에서 진이라고 하는 글씨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운의 글씨 토역이 세지요. 그러니까 물도 촉촉하고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봄이라고 하는 생명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진이라고 하는 글씨가 뭐 사주에 진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좀 당뇨병에 걸릴 소양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황토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토색은 뭐 근원적으로 노란색을 말을 하지요. 땅의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거나 적으면 위장을 해친다. 이거는 이제 토가 5대 장기를 말할 때는 위장 부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간을 말을 하고 화는 심장이지요. 심장. 그 다음에 토는 위장, 비장 이런 부위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는 심고 거두고 일하고 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놨는데 토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뭐라 그래야 될까 뭘 품어서 뭐 내가 키우고 때로는 일해서 쉬고 있는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어떤 상징들을 말하는 겁니다. 심고 봄에 심고 여름에 뭐 일하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쉬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요. 또 위장 부위를 말을 하니까 색깔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수비학적으로 따지면은 토의 숫자는 5와 0입니다. 숫자로 따졌었을 때는 5와 0입니다. 토가 필요로 하신 분들은 토가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니고 토가 필요로 한 사람들은 5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깝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목화 금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아까 봄이라고 하는 목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 중에 토가 있고 화라고 하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어떤 절기에 토가 있고 그 다음에 금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수리라고 하는 토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게 축이라고 하는 토가 있죠. 그러니까 목화 금수의 기운이 토 안에 전부 다 스며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본이고 신용이 정확하며 관용 있고 포용력이 있다 이런 말. 우주 만물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뭘 다 심고 기르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기운이 가장 무섭습니다. 뭐 지진이 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토가 다 뒤엎어 버리면은 지금 있는 것들이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고 땅 위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다 이런 말이고요. 대신에 수동적, 안전적, 안정적, 안전을 추구한다 이런 말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나무는 가만히 내비둬도 자기가 막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불도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막 이쪽 저쪽으로 틀어서 방향을 확산시킵니다. 물도 흘러가고요. 때로는 바위도 때로는 돌도 이렇게 굴러갑니다. 근데 흙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요. 그러다 보니 흙 안에 나무가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씨앗을 기르기는 합니다만은 토 자체가 나무를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야 물이 흘러와야 바위가 흘러와야 나무가 흘러와야 이런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토는 먼저 앞장서는 것보다는 수동적이다. 그 다음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차분하게 절차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뭐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곡식을 심은 대로 내일 아침에 달아 먹을 수는 없지요. 식기간과 기간이 있어야 그 곡식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위험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만히 머물러 있고 주변 상황을 보면서 조금 뭐 위험하고 급박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안식, 치부, 재물이다. 안식한다는 말은 편안하다는 말이고 쉰다는 말이고 치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돈을 뭐 쌓는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재물이란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요즘은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모든 생산물들이 모든 먹을 것들이 전부 다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겠지요. 그래서 치부다라고 하는 것들이 토와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오행 중 가장 감추어진 것이 많다. 토가 아무래도 이제 진술충미를 말을 하지요. 진술충미 안에는 어떠한 글씨가 순일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오묘유 같은 경우는 그 기세가 왕성한 오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목은 목, 때로는 뭐 금, 수 이런 것들의 기세가 또는 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기세가 순일하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흙 안에는 그런 오행의 기세들이 차분하게 다 감추어져 있고, 다음에 있습니다만은 고의 작용은 충으로 시작되어 변화가 묘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술충미는 재고, 재묘, 때로는 관고, 관묘 이런 것들처럼 그 묘라고 하는 거는 묘지, 때로는 고라고 하는 거는 창고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묘지와 창고 안에는 그 안에 열어보기 전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 의미로 따졌었을 때 토라고 하는 기세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가 충 때문에 그 고라고 하는 것이 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것이 열려서 천간에 투관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작용이 크게 일어나고 돈이든 명예든 크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충으로 시작되니 변화가 묘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토의 기본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가 많을 때 매몰된다. 이제 이 어떤 의미일까요? 넓은 땅에 뭘 한 개 흘려놓으면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아주 넓은 학교 운동장에 풀 한 포구를 심어놨습니다. 나무 한 그루 조그맣게 심어놓으면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우둔하고 운이 막힌다, 건체지화가 발생한다 이런 말은 이제 토라고 하는 말은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것을 연결시켜주고 결합시켜주고 조화롭게 만들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먼저 앞장서지는 않는다고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토가 너무 많으면은 내가 다른 것들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내가 연결시킬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행이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좀 제대로 굴러가기는 어렵겠지요. 특히 토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극하는 작용인 수의 작용을 말아먹게 합니다. 작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드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오일이라든가 엔진오일 같은 그런 것들을 말을 하지요. 그것들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막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건체지화가 발생한다는 말은 너무나 바짝 마르다 보니 사막에서 싹이 잘 자라지 않고 너무나 바짝 말라버리면 나무끼리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불이 난다고 하지요. 그런 의미로서 건체지화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고요. 고집이 세다. 목화, 토, 금, 술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변화하고 움직입니다만은 산을 옮기거나 논밭을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고집이 세다. 재물에 욕심이 많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그런 땅 속에서 뭐든지 다 자라나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유있고 넉넉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여유있고 넉넉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말들도 내가 뭘 하게 되더라도 그 어떤 행동하는 어떤 차분한 수동적인 안정적인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먼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있어 보입니다. 조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신양, 존중, 인품, 신의가 있다. 토는 뭐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지 않고 팥 심은 데 콩이 나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 토는 받아들인 걸 그대로 내보냅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내가 뭘 한 그릇 얻어먹었으면은 꼭 사지만은 나쁜 의미로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받은 만큼 복수도 합니다. 그런 기질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타인의 배반이 없고 도움받은 만큼 도움을 주고 온순하고 태평스러우며 매사 아니라고 위주다. 건토 충탁이면 종교인 사주다. 특히 여기 딸깍바리 건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 혼탁할 탁을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흙이 너무 건조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흙이 많다는 의미도 예를 들면 흙 중에서도 특히 미토와 그 다음에 술토 같은 경우는 좀 건조한 흙입니다. 진토는 꼭 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는 조금 진흙처럼 이렇게 좀 물기가 있는 그런 어떤 뭘 기르기에는 아주 촉촉한 땅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쑥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안에 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딱딱하게 얼어서 수의 작용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수기는 품고 있는데 건토중탁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 너무 많아서
조화롭지 않다. 그 이제 절름발이 건자, 딸깍발이 건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양쪽 발이 조화롭지 못하다. 흙이 있지만은 그 흙이 물기가 없다라든가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없어서 중하고 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많고 그 다음에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되면은 종교인 사주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흙은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큰 산을 말을 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이런 건조하고 흘러가는 변화의 운도 없고 좀 막 바짝 마르고 이러다 보면은 뭘 기르거나 이러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히 일주도 꼭 그렇긴 합니다만은 무토일주들은 대체로 종교인하고 연관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건토중탁은 종교인처럼 속세의 삶과 조금 떠나가서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기질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가 많을 때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에 토가 없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가 없을 때는 재물 축적력이 약하다. 이건 아무래도 마찬가지겠죠.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다 흙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좀 약하다는 뜻이고요. 평생 이동 변동이 많다 이런 말은 아무래도 특이 없다가 보면 뿌리 박을 데가 없다 보니까 많이 이쪽 저쪽으로 휩쓸려 갈 것이다. 이런 말의 의미를 말을 하고요. 재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신용이 부족하다. 안착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도 전부 다 토와 관련져서 재물이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용이 부족하다는 말은 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죠. 그래서 토가 없다가 보면은 변화 무쌍함을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콩 심은 데 팥을 내보내거나 팥 심은 데 콩이 나가거나 이래서 안정적인 형태 믿음을 주기는 약하다. 이런 말에서 신용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착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요. 고층의 아파트 나쁘고 언제나 땅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이제 크게 말하면 흙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토가 없다고 해서 꼭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땅과 가까이 사는 게 좋겠지요. 그러다 보니 고층 아파트는 별로다라고 말을 하고요. 넓은 땅이라든가 산 가까이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부살이 팔자이며 돈을 모아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전부 다 흙에서 모든 재물이 나왔었을 때 나온 얘기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집이 세고 살생을 좋아하며 내가 쉴 땅이 없다. 살생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경제적 바탕이 없고 돈을 모아도 자신의 것이 아니며 직업은 부동산 관련, 육류, 농장, 그 다음에 한약방, 곡물류 등이다. 이제 흙은 전부 다 땅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으로 따지면 육류지요. 고기 같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류 같은 음식, 4발 달린 짐승, 때로는 토끼 닭 같은 경우는 2발이기 닭, 오리 이런 것들은 가금류들은 전부 다 2발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육류 이렇게 정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농장이라고 하면 크게 말하면은 과수원 같은 걸 과수원은 목의 기질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곡식을 재배하고 이런 농장의 의미를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산양삼을 키운다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처럼 산에서 어떤 곡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들도 농장의 의미로 들어가긴 하지요. 그래서 한약, 곡물류 이런 것들이 토가 필요할 때 없었을 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토가 필요할 때 이런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직업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살펴봤고요. 토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토는 신용, 신앙, 무소속, 중립이다. 이게 이제 아까 토의 기질이죠. 받은 만큼 내보내고 이쪽에 쏠리거나 저쪽에 쏠리지 않습니다. 수용적이고 안정적이고 안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모험심이 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지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신용이 있다. 이런 말도 중립이다. 이런 말들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중하고 예의도덕을 잘 지킨다. 특히 아무래도 건토중탁 같은 경우가 이런 의미가 좀 많은데
화토 동궁이기 때문에 화의 기질도 예의할 때 얘기하지요. 근데 토는 믿을 신자를 써서 신용을 말을 합니다. 근데 토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도 받은 만큼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신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토를 쓰려면 살집이 있어야 한다. 이제 토를 용신으로 쓰려고 할 때는 몸에 이제 체중 같은 걸 말을 합니다. 비쩍 마른 것보다는 살집이 좀 두툼하게 있어야 되고, 살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재벌 회장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살집이 좀 두툼하게 있는 편이지요. 마른 편처럼 보이는 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이루려고 할 때는 살점이 좀 두툼하게 있는 것이, 그래서 토의 기질이 특히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를 잘 쓰려고 하면은 살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 부처는 농수, 내무, 통일, 토건, 부동산, 곡물, 골동품, 종교, 중개인 이런 거와 관련이 있고, 토는 고기, 4발 달린 짐승이다. 토가 재물이면은 땅을 사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은 용신이고 토가 재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뭐 아무래도 그러면 목일주가 토가 재가 되겠지요. 이랬었을 때 땅을 사는 것이 자기한테 큰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을 얻어야 하고, 관이면은 얼굴이 둥글럽적하다. 뭐 아까 했듯이 이런 부의 직업들은 아무래도 무관기질보다는 좀 행정직이라든가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차분하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부서의 일들이 좀 많습니다. 막 변화무쌍하게 좀 토의 기질은 아무래도 좀 순발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뭐가 씨앗이 들어와서 그게 자라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급박하게 움직인다라든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즉각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서보다는 계속 루틴하게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걸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는 부서들은 조금 편편하고 무던하고 이런 직업과 어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는 비위를 말을 하고요. 입이고요. 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주름 문자인데 주름의 의미를 말을 하죠. 그래서 토의 기질은 주름이 좀 있어도 괜찮고, 또 기지개, 하품 이런 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입이 크면은 비위가 튼튼하고 위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입이 작으면은 위장이 약하다 이런 말들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 의미는 이렇게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토는 항상 조화롭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엮어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표현력이 떨어지기는 하고요.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즉각 판단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의 기질이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실 때는 약간 살점이 좀 두툼하게 있는 사람들이 좋고요. 뭘 하더라도 행동이 신중하는 사람들이 토의 기질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토가 너무 많아버릴 때 문제가 되고요. 토가 없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항상 오행은 조화롭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